이번에는요, 바로 행복의 조건 4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전에는 행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는 이 다음 이야기인데, 제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4가지가 있다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행복하기 위해선 이미 이 4가지를 우리가 조건부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4가지 조건들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시죠. 첫 번째는요, 바로 내 삶에 대해서 목적성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목적성을 우리가 찾지 않으면, 즉 여러분들이 내비게이션 알다시피 내가 어떤 길을 찾을 거고 어떤 도착지를 갈 거예요. 근데 내가 도착지를 모르고 우리가 출발할 수 있을까요? 혹은 내가 그 도착지를 가는데 길을 모르면 과연 그 도착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전에 진로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들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목적성을 찾아야 내가 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이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반드시 여러분들은 당연히 방황하지 않고 조금 더 잘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로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1번 때문인데요. 제가 여기 써놨죠? 이것들은 나의 뭘 정하냐면요, 삶의 기준을 정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야, 어떤 목적을 갖고 살 것이야는 내 삶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죠. 내가 만약 이 목적성과 반대되는 길을 걷고 있으면 내 안에서의 기준이 넌 틀렸어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그 목적성에 부합한 일들을 해나가고 있다면 너의 기준은 잘하고 있는 거야. 올바른 기준이야. 이런 것들을 이 목적성에 대해서 기준 삼아서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겠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기준이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더욱더 방황하지 않고 올곧게 도착지까지 빠른 시간으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서 우리에겐 반드시 목적성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목적성이 없다는 분들은 흔히 말해서 허무주의, 공허함만이 내 인생에 가득 차게 되겠죠. 그래서 이 다음에 말씀드릴 거는 나만의 철학을 그래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서 행복하기 위해선 내 철학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내 철학은 결국엔 내 삶의 목적성을 찾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철학을 갖고 있으면 내가 얼마나 내 스스로의 삶의 철학을 명확히 기준 삼아서 갖고 있냐면, 그러면 우리 삶에서 더욱더 이 행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왜? 내가 길을 잃지 않고 올바로 곧게 직진할 수 있으니까. 내가 나를 모르고 나에 대한 것들을 모르면 당연히 우리는 공허할 수밖에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방황하면 당연히 여러분 행복에 가깝겠어요? 불행에 가깝겠어요? 내 삶을 우울하게 만드는 데에는 이 공허함이 정말 큰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내 삶의 공허함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적성을 필요로 하는데, 그 단계에 있어서 자아 정체성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삶의 이유 등을 우리가 철학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이 1번 때문입니다. 2번은요, 바로 생존을 위해서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전략. 그래서 우리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은 2가지를 위해서 살아가요. 첫 번째는 생존이겠죠, 반드시. 왜? 삶을 영위하려면 생존해야만 하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엇이냐면 행복에 대한 추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궤돔님이 제가 저번 영상에도 언급드렸는데 이런 말씀하셔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생존하기 위한 최고의 선택지들을 고르는 게 인간의 습성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그것들이 여러 가지 생물학적인 기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인간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겠죠. 왜? 우리는 생활이 지나치게 힘들면 어때요? 불행하죠, 당연히. 당연히 그 속에서 만족과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내 삶이 너무나도 지나치게 힘들면 그 안에서 행복은 우리가 얻어낼 수가 없어요. 내가 일단 생존하고 있어야, 어느 정도 건강한 내 삶을 영위하고 있어야 당연히 행복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다음에 만족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게 될 텐데, 예를 들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힘든, 뭐 예를 들면 감정적으로 힘들 수도 있겠고요. 뭐 돈이나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이유로 저한테 많이 찾아오거든요. 그럼 첫 번째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일단 그 힘든 상황을 뭐 해야 돼요? 벗어나야죠. 어느 정도 수준의 생활적인 건강함이 있어야 우리는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거예요. 행복을 추구하기도 이전에 우리가 생존에 대한 전략이 없어서 생활이 힘들면 말짱 꽝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냐? 자신의 능력이 그래서 중요시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능력적으로 이 생존하기 위해서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전략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은 조금 더 단단하고 건강하게 생존에 전혀 여유로운 삶들을 가능케 하고 그런 여유로운 삶들 속에서 나는 자연스럽게 그 다음 스텝, 행복을 추구하는 삶으로 넘어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당장 행복을 생각하기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행복 추구는 그 다음 이야기라고. 반드시 나는 진짜 지나치게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닐까? 혹은 난 여유로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능력들이 있을까?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자기 개발이 필요한 이유가 행복하기 위해서 아니겠어요? 내 삶은 생존해야만 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이 자본주의 사회,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겠어요? 자본이니까 당연히 자본이 필요하겠죠. 돈이 필요하고요. 돈을 벌려면 일을 해야 되고요. 일을 하려면 능력이 있어야겠죠. 그 모든 것들이 연계돼서 행복으로 귀결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내 스스로의 능력적인 개발 필요할 거고요. 삶의 지혜도 필요하겠죠. 왜? 제가 말씀드린 생존은 단지 우리가 버는 것에만 있다고 했어요? 아닙니다. 인간관계도 필요하겠죠. 내가 누군가에게 지나친 감정적으로 힘듦을 얻었거나 지나친 트라우마가 있거나 우울증이 있거나 삶을 영속하기 힘들잖아요. 내 정신과 내 몸이 건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행복은 그 다음 이야기란 거예요. 당장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벗어나고 극복해야만 그 다음에 행복이 있는 것이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만족과 기쁨이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에 대한 조건으로 우리는 생존, 그게 돈, 자본 이런 현실도 되겠고 내 삶의 감정, 내 기분, 지금 나의 감정적인 상태, 정신적인 상태, 또한 내 몸의 건강, 그런 다양한 생존에 의한 건강들이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우리는 행복을 할 수 있다. 세 번째입니다.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사랑을 받읍시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제가 앞서서 만족과 기쁨과 별개로 한 가지 더 추가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인생에서 왜 사랑이 중요하냐? 그건 어느 정도 다음 시간들에 알려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이 사랑이 중요한 이유는 어렴풋이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심리 상담사분들께서 이미 많이 알려주셨을 거고 여러분들이 상담을 받으러 가면 보통 남들에게 공감받고 위로받고 관심받고 이게 다 사랑에 포함되는 개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내 삶에 어떤 부정적인 순간들이 있으면 긍정의 최대한의 에너지, 이 사랑을 좀 받아야 내가 감정적으로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마음껏 사랑도 해보고 사랑도 받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대한 가치가 또 결핍에 대한 인식이 반드시 중요하다고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사랑이 얼마만큼 가치롭고 중요한지를 반드시 인식하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그것이 없는 상태, 결핍, 이 애정 결핍에 대한 것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셔야 돼요. 왜? 그것들이 바로 이 정체성과 연결되는 겁니다. 내가 애정 결핍을 갖고 있었을 때 내 삶에 어떠한 변화를 미치고 있고 나는 애정 결핍인가? 아니면 난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인가? 사랑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인가? 끊임없이 우리는 계속 고민해야 돼요. 이것도 철학인 거죠. 그래서 내 스스로 되뇌이면서 나는 사랑받고 살아가고 있나 지금? 남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나? 그것들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데 그래서 애정 결핍 이런 것도 우리 인생에서 큰 문제점이 되겠죠. 또한 마찬가지로 가족에 우리가 누구한테 사랑받겠어요. 타인에겐 힘들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소는 가정이잖아요. 가정.
이 가정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가페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자식과 자식끼리의 형제 자매 관계에서 교유하게 되죠. 이런 사랑들을 우리가 가정 속에서 올바르게 지켜나가고 서로 교감을 하고 있어야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인간, 사람을 만든다는 건 이미 모두 다 알고 계실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반대로 올바른 가정 속에서 사랑을 교감하거나 교류하지 못한 형태의 인간,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뭐 갖고 있다 그래서 애정결핍 갖고 있는데, 애정결핍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 혹은 그 사람들의 어떤 삶의 형태 모두 다른 영상들을 통해서 보시면 직관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3번을 제가 설명드릴 때 최근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몽규 회장 아시죠? 그 축구협회 리더인 정몽규 회장이 있는데 제가 이 3번을 보면서 딱 정몽규 회장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정몽규 회장이 이 생존에 대한 전략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능력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의문이 드실 거예요. 그 사람이 능력이 좋다고? 아니요. 부모의 능력도 내 능력이죠. 제가 정체성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부모의 능력도 나의 능력이다. 부모님의 유전자가 나한테 물려받으니까. 또 부모가 만든 환경이 내 환경이 되는 거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정몽규 회장이 솔직히 말해서 1, 2번 크게 필요 없을 것 같잖아요. 이미 나의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와 어느 정도의 돈과 그런 것들이 보장되어 있으니까요. 그럼 저는 이렇게 드는 겁니다. 생각이. 정몽규 회장은 그럼 내가 진짜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고 살아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런 말씀 하시면 너가 뭐길래 판단하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헌법에 이거 보장받는 권리니까요. 제 의사를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이 3번에 의거해서 과연 행복한 인생일까?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정몽규 회장의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 정몽규 회장을 얼마나 미워하고 얼마나 싫어하고 이 사랑을 받아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미움받고 살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몽규 회장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살지는 여러분들 이미 어느 정도는 추측이 되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이만큼의 사랑과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정몽규 회장처럼 나머지가 다 조건부가 있다고 쳐도 이 사랑이 없으면 모든 사람이 날 사랑해주고 날 사랑해주는 주변에 누군가가 있고 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이런 상태, 이런 환경들이 없으면요, 인간은 불행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랑의 가치고 그게 사랑의 중요성이고 반대로 결핍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이유죠. 그 정몽규 회장은 반드시 고려해야 돼요. 내가 사랑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를 고민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하기 위해서는 사랑받는 법들을 터득해 나가야 돼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기술과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어때요? 사랑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반드시 불행한 거죠.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복해야 될까요? 라고 제게 물으신다면 반드시 그 부분, 사랑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과정 자체를 즐겨야겠죠?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요소, 사랑도 있고 또 여기 있는 뭐 생존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만족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역시 기쁨도 중요하죠. 재미도 중요하죠. 저도 정말 재미로운 삶을 정말 추구하고 제일 좋아하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너무 즐기니까 그래서 재수하게 된 것 같아요. 그제서야 뭐 너무 쾌락적인 인생은 기피해야겠구나. 이 기쁨과 재미가 중요하다고 해서 내 삶을 쾌락적인 면만 추구하다 보면은 내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는 결과로 내가 흘러가고 있구나를 제가 재수 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즐기는 것, 재미, 기쁨, 누리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반드시 쾌락적인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도파민 중독 요새 유행하잖아요. 또 도파민 중독이야. 맨날 쾌락적인 면만 쫓아. 혹은 마약. 제가 그 전에 불행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극적인 변화로 인한 어떤 쾌락적인 행위들. 그것들은 내 삶에 뭐 하등이 좋을 것들이 없어요. 그런 극적인 쾌락들이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든다면 뭐 제가 추천했겠죠, 이미. 마음껏 게임하세요. 마음껏 드라마 보시고 마음껏 뭐 흔히 말해서 성적인 관계도 있겠고요. 혹은 마음껏 누군가 뭐 싸움이 즐거운 사람은 싸움도 하시고 마약도 하시고 열심히 클럽 다니시고 열심히 술 마시고 열심히 담배 피시고 이런 말 했겠죠.
근데 이미 모두 양심상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쾌락적인 면들이 내 삶이 하등에 좋을 것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관성적으로 어때요? 그런 쾌락을 쫓고 있어요. 왜? 내 삶이 즐기려면 그런 쾌락이 있어야, 기쁨이 있어야 우리가 즐기죠.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내 인생을 기쁨, 즉 즐거움, 이걸 즐기는 방법들을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단지 우리가 쾌락적인 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만의 방법으로 내가 즐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갈까? 그게 바로 불행에 대해서 얘기해 드렸죠? 스트레스 해소와 연결됩니다.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으면요, 우리는 스트레스 해소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삶이 불행하게 만드는 데는 스트레스가 제일인데 이 스트레스는 안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안 받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기 위한 첫 번째는 불행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럼 불행에서 벗어나려면 이 스트레스 어딘가에선 방출하고 해소해야 될 텐데, 그 해소법이 바로 인생을 즐기는 과정 속에서 해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즐기는 자가 인류다, 이 말은 모두 다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내가 인생을 즐기면 즐길수록 덜 스트레스를 받고 그만큼 행복하니까 동기부여도 잘 되고 훨씬 더 즐거움을 낳아서 배가 되는 기쁨들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예시 하나 써놨죠. 무엇이냐? 취미생활,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여가생활, 그래서 내 삶의 여유와 만족을 찾는 데 중요하겠고요. 또는 내 삶이 너무 힘들어, 그렇다면 즐기기 위해선 상담을 또 받아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즐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또 마찬가지로 놀이 중요하죠. 이런 내가 취미생활, 놀이생활, 여가생활들을 얼마만큼 워라밸, 밸런스 있게 내 삶을 균형 잡게 가져갈 수 있느냐가 요즘 트렌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이것들이 행복의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내 안에 없으면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이야기로 넘어갈 수조차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행복의 조건 4가지를 여러분들이 이 행복 이야기 하는데 뭐 이렇게 조건이 많아? 라고 생각 드실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흔히 말해서 패시브, 내 안에 내재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 안에 내재시켰었을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만의 방식대로 이런 조건들을 해결해 나간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들은 너무나 쉽게 넘어갈 거예요. 내가 행복을 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넘어가는 건 굉장히 자연스럽다. 그래서 이런 행복의 조건 4가지를 반드시 알고 이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